배우고 얼마 안 됐을 때 멋 모르고서 막 열심히 치수 명령 배워가지고 요거 치수 기입하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물림새라는 부품인데 바이스라는 부품에 쓰이는 물건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쓰였던 물건이냐 하면은 가상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먼저 만들어진 거를 앞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생긴 부품이냐면 보이시나요? 여기에 물림새는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조립되는 부품들이에요. 여기에 조립되는 부품이에요. 단면이 여기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렇게 얹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웍스에서 요 놈을 먼저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어요. 앞 시간에 열어놓은 게 되게 많네. 자, 저는 프린트를 안 보고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느라고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거에서도 정면도가 얘죠.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솔리드웍스와 같은 3차원 소프트웨어에서는 투상법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돼요. 자, 이거를 정면도로 보고 우측면도를 온 단면인 상태로 우리가 연습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형상을 그릴 때 어디를 먼저 스케치해서 그리는 게 좋을까예요. 도면에서는 정면도가 요거라서 요거를 보고서 돌출해도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요 형상을 중간 평면으로 돌출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 부품도들이 정렬이 되게 하려면 다시 띄워 놓을게요. 얘네들은 알고 보면은 다 부품들이 정면 평면을 여기 가운데다 놓고 많이 설계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물림새가 조립될 때도 이렇게 중간에 정면 평면을 놔두고 설계하는 게 편하겠죠. 자, 이 어셈블리를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거 일단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고 2D만 보고 지금 연습하는 중이에요. 그렇다면은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얘를 갖다가 정면으로 잡고 그려도 되고 얘를 정면으로 그려도 되고, 아직 어셈블리까지는 생각 안 한 상태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여러분이 투상할 때 정면도의 위치를 요거로 봤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스케치 해볼게요. 세 파트 갑니다. 세 파트 가서 정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한다는 얘기죠. 자, 정면 평면에 스케치하는데 가만 보니까 기본 중심선, 물체의 기본 중심선에 대해서 얘네는 좌우 대칭의 형상이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정면에다가 스케치 들어왔다고 하면 중심선을 원점에 대해서 일치하게 먼저 그려놓고 가는 게 좋겠구나. 왜? 대칭을 써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중심선을 일단 그어 놓습니다. 그어 놓는데 이 중심선을 제가 원점에 맞춰서 그리지는 않죠. 원점보다 약간 떨어뜨려서 중심선 그려놨네요. 보이시죠? 원점하고 떨어뜨려 놨어요. 자, 이럴 때 다중 선택해서 이 중심선하고 원점하고를 둘을
다중 선택해서 중간점으로 구속을 시킬게요. 중간점으로. 되셨나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쌤, 그러면은 코너 사각형으로 그리는데 요거를 코너 사각형으로 그리는데 원점을 어디에다 놓는 게 좋을까? 센터에다가 이렇게 놓는 것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것 같죠? 그죠? 다른 이야기 안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다르게 이야기할 줄 알았죠? 참 재밌죠? 자, 그러면 그렇게 가려면 코너 사각형보다도 중심 사각형이 있는데 중심 사각형 요거 쓰면 안 좋아요. 요거 안 쓸게요. 왜 안 쓸까? 요 센터 위치를 여기로 놓고 보는데, 여기로 센터 위치를 놓고 보는데 20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센터 위치가 9mm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중심사각형을 가게 되면 요래 돼서 요게 딱 정확하게 10 요렇게 20 요렇게 나오는 문제가 생기죠. 사각형 하나 그릴 때도 도면을 잘 읽으셔야 돼요. 중심사각형이 아니라 코너 사각형 그냥 가는 거예요. 코너 사각형에서 여기 1번 찍고 여기 2번 찍고 해서 요렇게 일단 잡습니다. 찍을게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쌤 이거 좌우대칭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좌우대칭 만들기 위해서 요 선 두 개하고 중심선 요거를 다중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구석을 줄 수 있다고요? 대칭 요 구석을 줄 수 있다고요?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 해버리면 세 개 다 한꺼번에 잡죠? 대칭 뜨나요? 자, 대칭 구석 떴어요. 커서를 가져다 대면 요런 데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게 분홍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면서 얘네들이 다 대칭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이 상황에서 원점의 위치를 얘처럼 놓으려면은 이 선과 원점에 대해서 먼저 9mm 치수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위치부터 잡고 크기를 주는 게 좋겠죠. 자, 지능형 치수 가서 원점이 클릭이 잘 안되면 이렇게 하세요. 디자인 트리에 원점 있죠? 요거를 1번 선택하고 요 선분을 2번 선택하면 요렇게 우리가 치수를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지능형 치수 상태에서 디자인 트리에서 원점을 먼저 선택하고 선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뺐어요. 클릭합니다. 9죠. 자, 치수 좀 키울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여기 이렇게 9mm로 위치를 잡았으니까 이제 크기 치수를 나머지 마저 주시면 돼요. 요 선분과 요 선분 선택해서 요 간격을 20, 요 선분과 요 선분을 선택해서 점을 선택하지 않아요. 몇이 되면 돼요? 90이 되면 돼요. 자, 갑니다. 요 선과 요 선을 선택해서 요거 20. 자, 화면을 확대해서 요 선과 요 선을 선택해서 요거 90. 되셨나요? 그 다음에 바로 돌출 보여스 베이스 할게요. 쌤 그거 왜 안 해요? 안 해요. 뭘 안 한다고요? 못따기를 안 한다고요. 못따기 지금 하면 나중에 꼬여요. 그러기 때문에 피처 명령에서 못따기를 쓸 거예요. 그런 거로 요 사각형으로 스케치해 놨으면 바로
바로 우측면도에 있는 이 10이라는 치수만큼 돌출 보스 베이스 해주면 되겠어요. 쌤, 구멍도 안 해요? 네, 구멍도 안 뚫어요. 자, 요 상황에서 바로 가기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 자, 요거 10mm 기본값 블라인드 형태 10mm 요대로 하면 되겠네요. 일단 부품도만 보고서 한다 가정하에서 요렇게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도면을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치수가 뿌려지는 것을 기준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요 9mm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원점을 여기로 놓는 게 오히려 편하죠. 자, 그런 것들이 자꾸 제도적인 것들이 웍스로 그리실 때 연관이 되셔야 돼요. 제도의 규칙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봅니다. 부품도에서 정면도의 우측 상단에는 2 곱하기 C4라고 나와 있죠. C4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 숨어 있다고 했어요? 못따기 거리가 4이면서 각도는 45도이네. 요런 설명도 같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는 피처 명령에서 못따기를 쓸 때 요 못따기 요거를 쓸 때 어느 모서리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두 군데 모서리에다가 각도, 거리 C4인 거를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못따기는 오전에 안 써봤지만 한번 써봅시다. 피처 명령에 못따기 요거 찾으셨어요? 요거 클릭하고 가셔도 돼요. 한번 클릭하고 가볼게요. 요래 놓고 웍스에서 기본값이 뭐로 돼 있어요? 각도, 거리가 이미 체크가 돼 있죠. 여기 창에 쓰는 것이 거리값이에요. 거리값 우리 얼마 나야 돼요? 그렇죠. 45도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되죠. 요렇게 해놓고 입력 대기 중인 것이 이렇게 파란 창이 여기니까 이때 이 모서리 두 개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거리값을 4로 바꿉니다. 이렇게 조건을 다 입력을 했으면 이제 모서리를 클릭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서리들을 클릭하니까 전체 미리 보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서리들이 이렇게 요 창에 다 입력이 돼서 들어갔나요? 모서리선이라고 1, 2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면으로 들어가신 분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맞게 한 것 같습니다. 확인 누르지 않고 잠깐 화면을 돌려요. 쌤, 우측면도 보니까 C4가 또 있는데요. 여기 C4나 정면도에 있는 C4나 값은 다 똑같은 거죠. 어디 쪽 모서리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쪽 모서리를 한 번 더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요 모서리를 마저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셨죠? 저는 다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놓고 차차차차차 나 여기 못따기 안 넣네. 그러고서 나중에 이렇게 넣어요. 이래도 결과는 비슷하죠?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잘 나왔으니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이 형상을 보면은 정면도에는 구멍이 2개가 표시되어 있어요. 참 색깔 바꿔서 정면도의 바깥원은 요거 11파이하고 똑같은 설명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안쪽의 원은 이렇게 와가지고 6.6파이 요거하고 매치가 되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요거를 할 때
어떤 명령을 쓰느냐? 돌출 컷으로 이거를 먼저 한번 뚫고 또 뚫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어떤 명령을 사용해야 되냐면 구멍 가공 마법사라는 거를 한번 처음 써볼 거예요. 구멍 가공 마법사를 쓰는데 얘는 먼저 첫 번째로 구멍의 스펙을 정해줘요. 구멍의 스펙이라는 게 뭡니까? 얘는 뭐 크기가 어떻고 뭐 카운터 보호로 갈지 또는 암나사부를 파는 직선 탭으로 갈지 카운터 싱크로 갈지 이런 거를 유형에서 다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KS 규격으로 갈지 M 몇 볼트를 사용하는 것을 설정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 쓰시면 돼요. 즉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도면을 먼저 읽어야 돼요. 보면은 얘는 6.6으로 되어 있어요. 드릴 구멍이 6.6 나중에 KS 규격에서 PDF 파일에서 이 볼트 구멍 자립하기 2급 기준 그런 규격을 보고할 텐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볼트는 M6을 사용하는 볼트 구멍이구나. 즉 육각 콤부치모리 볼트가 여기 들어갈 때 이것이 M6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6.6파이만 보고 알아봐요. 규격에 명시된 자립하기 규격으로 요거를 구멍을 뚫어놔서 그래요. 자, 케이스 기계제도 규격 PDF 파일은 나중에 진도가 갈 때 그때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러면 이 규격이 결정이 났으면 이거를 바로 또 구멍 가공 마법사를 쓰느냐? 구멍 가공 마법사도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눠져요.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멍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구멍 영상을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해서 배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위치를 치수로 구속해서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볼 거는 스케치로 구멍이 배치될 자리를 먼저 그려 놓고 그 다음에 구멍 가공 마법사로 M6 카운터 보호를 적용할게요. 이 방법으로 먼저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스케치면은 여기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면에 스케치 들어가요. 스케치면 확인하셨죠? 네, 면의 수직 보기. 가만히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구멍의 자리는 예전역의 원점의 위치로 잡은 여 자리나 똑같나요? 오호. 그 옆에 있는 요 구멍의 자리 위치는 다 좌우 대칭이네요. 그러면서 여기에 수평 정렬 돼야 되겠네요. 원점의 수평 정렬. 그러면은 당연히 중심선을 원점 위치에다 맞춰서 그려야겠네요. 근데 요거 좀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앞서 보스 돌출했던 스케치 있죠? 요거를 참조해서 써도 돼요. 켜도 돼요. 네, 요 켜는 거는 나중에 하는 스킬이니까 넘기고 중심선을 그냥 또 그릴게요. 중심선을 그리는데 이거는 원점에서 바로 출발해서 이렇게 위로 그려도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셨나요? 원점에서 1번, 2번 대충 이렇게 찍어서 그렸어요. 쌤 혹시 이거 쓰려고요? 점이라는 걸 여기 하나 찍어 놓고 이거를 중심선 얘를 기준으로 미러 시키려고요? 네, 그렇게 쓰려고 중심선을 그렸어요. 왜 중심선 그렸는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중심선 그려놨으니까 점 스케치는 오전에 사용 안 했고
앞서 뭐 다른 거 하다가 점 스케치 했죠. 평면 잡고 막 그럴 때. 이 점 스케치를 요거 클릭해 가지고 임의의 자리 여기를 클릭해 놓을게요. 자, 요거 클릭해서 요렇게 클릭해 놓는데 피드백이 요렇게 뜨긴 했지만 저는 피드백 안 뜨게끔 임의의 자리를 요렇게 클릭했어요. 보이죠? 여기 요렇게 클릭했어요. 요거하고 점선 이렇게 뜨지 않게 그냥 임의의 자리를 표시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한번 말씀드려 보죠. 기억나시나? 요소 대칭 복사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크로스 셀렉트에서 중심선과 넘길 요소를 한꺼번에 선택하시라고 그랬죠? 다중 선택해도 돼요. 컨트롤 키 눌러서 그렇게 해놓고 요소 대칭 복사 됐나요? 네. 아, 쌤,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점을 이쪽에 하나 더 찍고 이 세 개를 다 잡아서 대칭 구속을 나중에 줄래요. 이렇게 해도 돼요. 둘 다 또이또이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이 점을 보면은 원점의 위치하고 Y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수평을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따라서 수평 정렬이 돼요. 왜? 대칭이었던 애들이니까. 자, 가봅니다. 원점과 이 점을 선택해서 수평 옆에 있는 얘도 따라오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마음 놓고 요거 점을 선택하고 점을 선택해서 지능형 치수로 이렇게 60 넣으시면 끝나요. 여기서 더 할 거 없어요. 왜요? 원점의 위치가 예전역에 9mm 바닥에서부터 9mm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보수 돌출할 때. 제도하고 한꺼번에 이야기하니까 조금 헷갈리나요? 여러분은 잘생기고 이쁘니까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가도 되겠습니까? 여하간 요것도 링크를 올릴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자, 그러면 얘를 X방향으로만 요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요거 60 요래 놓으면 이 점들이 방금 전까지는 점의 색깔이 파란색이었다가 깜장색으로 다 바뀌셨나요? 깜장색 안 된 사람? 빨리 그리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손댈 거는 없어요. 자, 점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원점 위치는 당연히 중심선을 그렸기 때문에 끝점이 인식되고요. 우리가 점 스케치를 이용해서 좌우 대칭 찍어 놓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피처 명령의 구멍 가공 마법사 사용할 때 이 점으로 그려놓은 스케치 위치들을 구멍 가공 마법사로 배치할 형상의 위치 근거로 삼을 거예요. 자, 그러면 피처 명령 바로 갑시다. 한영전환 안 됐구나. 피처 명령에 보면은 구멍 가공 마법사 바로 가기 쓸 수 있나요? 요거도 바로 가기 있어요. 자, 피처 탭에서 저는 구멍 가공 마법사도 또 보여드릴게요. 있죠? 요거 누르는데, 자, 잘 보세요. 구멍의 스펙이라는 걸 정한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탭과 무슨 탭으로 나눠져 있어요? 유형과 위치로 나눠져 있어요. 위치 탭은 나중에 쓸 거예요. 얘는 2번이고 유형 탭을 먼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구멍의 유형을 보니까 이야, 이런 식으로 뚫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네. 그 중에 제일 위에
행에서도 왼쪽에 거 요거 말풍선 커서로 가져다 대면 말풍선 뭐라고 뜨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허허, 말풍선으로도 이거 카운터 보어라고 참 잘 알려줘요. 편하죠? 자, 요거 딱 클릭해 놓고 보면 스크롤을 내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표준 규격 KS를 써야 되죠? 솔리드로 웍스를 깔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거 테스트하는 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기는 해서 이거 바꾼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ANSI 안시로 돼 있으신 분들은 표준 규격을 KS로 꼭 바꾸세요. 바꾸셨나요? 그 밑에 유형은 구멍 붙이 볼트 KSB 1003이라는 규격 번호 요거 써 있나요? 자, 카운터 보호로 바꿨는데 다른 거로 잡히면 안 돼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각머리 볼트는 어떤 모양이에요? 요런 식으로 머리가 헥사 육각으로 생긴 볼트들이 육각머리 볼트예요. 아이고, 요런 게 육각머리죠. 우리가 지금 사용할 카운터 보호는 머리가 둥글면서 이 안에 육각홈이 나 있는 렌치 볼트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전에 렌치 볼트 들고 다니면서 보여드렸죠. 요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구멍 붙이 볼트 요 규격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이해되셨고, 아까 드릴 구멍이 6.6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할 볼트의 크기는 몇이라 말씀드렸죠? M6 선택하세요. 어머? 카운터 보호하는데 왜 M6을 선택하지? 이게 자동이라는 거예요. 요게 6.6이라는 이 드릴 구멍을 뚫을 때 근거가 됐던 게 M6짜리를 팔 때 6.6파이로 이 드릴 구멍을 뚫어라 라는 규격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역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M6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얘가 M6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맞춤은 가공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거는 넘어가셔도 되고, 마침 조건이 또 밑에 있죠. 요거는 다음까지로 이렇게 해놔도 돼요. 관통으로 가셔도 되지만 저는 다음까지를 더 좋아한다고 그랬죠. 다음까지 눌러줍니다. 누른 상태에서 가장 밑에 보면은 옵션에 머리 여유 값이나 안쪽 카운터 싱크나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카운터 싱크들은 체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풀어놓고 쓰긴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구멍의 유형에 대해서 보고 KS 구멍붙이 볼트 크기 정해주고, 마침 조건 다음까지로 저 밑에 있었죠. 저 밑에 다음까지 이렇게 이 설정들을 다 했으면 이제 유형 탭에서는 다 끝난 거예요. 위치 탭을 이제 누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다 체크했죠? 위치 탭 눌렀어요. 메시지를 잘 읽어봅시다. 구멍 또는 홈 위치를 사용할 뭐를 선택해 달래요? 이거 면을 선택해 달라는데 여러분이 자꾸 먼저 뭐부터 누르려고 하냐면 요 스케치된 점을 먼저 누르려고 해요. 순서가 뭐다? 배치할 면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면을 요 평면 요거 앞에 있는 면을 선택하라고 할 때 요 면을 클릭해 주고 이게 1번 2번이 스케치된 점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요런 식으로 클릭 한 번씩 해주면 미리 보기가 세 군데에 따라락 생길 거예요. 해볼게요. 먼저 면 마우스 커서의 피드백 아이콘 보이시나요? 네모 표시죠. 이게 면이란 뜻이죠. 클릭. 메시지가 뭐로 바뀌었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구멍 또는 홈을 배치하기 위해서 치수 및 다른 스케치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치수를 이용해서 점의 위치를 내가 임의로
줄 수도 있어요. 구속 조건 주면서 치수 구속을 따로 넣으면서. 그런데 스케치 도구를 사용해도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스케치 도구란 찍어 놓은 점을 의미해요. 자, 요 세 개를 클릭해 보세요. 일치 보면서 커서로 갖다 대면 일치 조건 뜨죠? 요게 저는 난독이 와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서 하시는 분들은 표시 유형을 은선 제거로 놔두시면 스케치 된 게 잘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요럴 때 점 위치들을 클릭. 오, 예, 와우. 표시가 되나요? 미리 보기? 점 위치를 클릭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확인 눌러서 얘를 종료시킬게요. 표시 유형은 다시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놔뒀고요. 자, 그러면 앞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요거 세이브 하기 전에 반드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하느라 스케치를 먼저 쓴 게 있다면 이거 숨기게 해주세요. 왜? 2D로 넘길 때 스케치된 이 선분, 중심선 이런 게 그대로 표시가 되거든요. 2D로 넘길 때 이런 중심선들이 표시되기 때문에 요 스케치를 반드시 숨기게 해주세요. 네, 숨기기. 자, 그러면 요거를 세이브 하시는데 물림새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물림새 점 파트 요렇게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이름만 물림새 넣으시면 SLD, PRT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름을 물림새라고만 쓰셔도 물림새.sld, PRT 이렇게 파트 파일로 솔리드웍스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폴더 만들기를 따로 하라고 하고 싶으나 그냥 이렇게 저장하라고 할게요. 왜냐? 어셈블리 기준으로 사실은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 안에 바이스라는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바이스와 관련된 부품들이 한 폴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한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연습할 필요까지는 없겠고 솔리드웍스 연습하는 폴더에다가 일단 이렇게 물림새라는 파트 파일로만 구분해 주세요. 어셈블리 할 때는 어셈블리 단위별로 폴더를 저장하면서 만들게요. 오늘은 그냥 물림새로 저장. 예,